네, 안녕하세요. 알파균입니다. 밴드에서요.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 경제 뉴스 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장동환 기자입니다. 금융위기와 공매도가 주는 교훈. 자, 여러분들 공매도가 어떤 건지 아시죠? 1992년 가을 조지 소로스 펀드 매니저 회장이 이끄는 퀀텀 펀드는 영국 파운드화를 공매도해 단기간에 10억 달러, 약 1조 원 가까이를 챙겼다. 특정 물건의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당장 그 물건을 팔면 된다. 이후 기다렸다가 나중에 가격이 실제 떨어졌을 때 그 물건을 되산다. 가격의 차이가 그대로 이익이 되는데 이 메커니즘이 바로 공매도의 원리다. 비싸게 팔고 싸게 산다. 서로 다른 시점의 시간차 공격을 통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공매도의 공은 무엇인가? 자기 수중에 실제 없는 물건을 남에게 빌려서 판다고 하시니 공거래다. 네, 시차가 다르다는 재밌는 표현이네요. 보통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요.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거니까요. 미래와 과거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금융시장의 제로섬 메커니즘에 의해 누군가 이득을 챙기며 누군가는 잃는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떼돈을 벌었고 한국인들은 그만큼 큰 피해를 본 것이다. 졸지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숱하게 많은 가정이 파괴됐다. 개인, 가정, 기업, 국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난리를 겪었다. 이와 같이 금융위기는 한 조직을 졸지에 무너뜨릴 킬러 리스크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외환위기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은 막아야 한다. 공인호 기자가 취재했네요. 로보어드바이저 성장세 대중화 과제는. 이송복 자본시장 연구위원은요. 로보어드바이저로 진정한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중화를 도모하려면 투자 자문형이나 투자 1인형 로보어드바이저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 자문형이나 투자 1인형 로보어드바이저의 서비스 비용과 최소 투자 금액 요건이 더 낮아져야 한다. 또한 미국처럼 투자 1인형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디지털 자산관리 시장의 경우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현재 미국 금융시장의 경우 베럴먼트, 퍼스널 캐피털 등을 중심으로 200여 개의 핀테크 업체들이 운용형, 자문형, 하이브리드형 세 가지 모델로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자문형과 로보 어드바이저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1일형으로 양분돼 있습니다. 다만 규제 측면에서는 지난 2019년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1인명 비대면 기자 개설이 허용되면서 로보 어드바이저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네요. 네, AI가 내 펀드를 관리해주고 주식 투자를 대신해준다면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네요. 이윤서 기자인데요. 코로나 지원금 신청 돕고 캐시백 주식 투자도 앞서가는 독일 핀테크 은행입니다. 장기화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도 독일의 핀테크 업체는 호황이다. 컨설팅 회사 EY가 발간한 EY 스타트업 바로미터 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시대에도 투자받은 독일의 스타트업 톱10 가운데 무려 4개 스타트업이 핀테크 분야인데요. 먼저 최근 삼성과의 협력으로 삼성페이를 유럽에 선보인 솔라리스 은행이 있습니다. 솔라리스 은행은 2016년 설립된 독일의 디지털 은행으로 처음에는 테크 기업으로 시작해 최초로 독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풀뱅킹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후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2019년 1,550만 유로, 약 21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고 최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에도 진출했죠. 비금융 회사들이 은행 라이선스 없이도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API를 개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오키 기자네요. 왜 삼성보다 성과급 정라 CEO의 거침없는 돌직구를 날리는 MZ세대, 2030 세대의 반란이네요. 자, LG전자도요. 성과급 내용을 피해가지 못했죠. LG전자는 2020년 매출 63조 2620억 원, 영업이익 3조 1950억 원으로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사업부 실적에 따라 성과급 규모가 갈리면서 일부에선 강성 노조를 만들자는 목소리와 함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키친 어플라이언스 사업부,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리빙 어플라이언스 사업부,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 각각 750% 기본급 기준 성과급을 받았고 에어솔루션 사업부, 에어컨 등 600%의 성과급을 받았죠. 키친 어플라이언스 사업부와 리빙 어플라이언스 사업부에 소속돼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책임급 직원이라면 이번에 약 3천만 원 세전을 성과급으로 받게 된 겁니다. LG전자의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TV와 오디오 비디오 200%, 홈뷰티는 100%의 성과급을 받았고요.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는 지난해 영업이익 목표는 달성했지만 연초 설정한 매출 목표와 경쟁 상황 관련 목표를 충족하지 못해 성과급 비율이 타 사업부보다 낮게 측정됐습니다. 2020년 적자를 기록했고 매각설이 돌고 있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본부와 전장 사업본부 등 목표에 미달한 일부 사업부는 성과급 격려 없이 100에서 300만 원을 받았죠. 성과급 불만은 노조 결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과급 지급 규모에 불만을 가진 LG전자 사무직 직원들은 최근 지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노조 설립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기성세대는 평생 직점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장기 근속을 당연시했기 때문에 성과급 산출 지표에 대해서도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었죠. 하지만 2030 밀레니엄 Z세대는 2, 3년 일하다 이직할 수도 있는데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겠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의 보상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단기지향적인 가치관이 이번 성과급 문제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죠. 뭐 성과급으로 바로 땡길 만큼 땡겨야죠. 한국경제 메디티 효과. 여러분들 메디티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최근 사회의 전반적 트렌드가 창조를 강조함에 따라 메디치 효과의 활용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데요. 2008년 기업의 경영 전반에 메디치 전략을 내세웠던 LG 생활건강은 화장품에 식품의 발효 기술을 융합해 숨 37을 출시했고 출시 4개월 만에 90억 원의 수익을 냈어요. 그 이후 선크림과 파우더를 결합한 상품, 남성 전용 샴푸 출시 등을 통해 비롯해 매월 8개 부서가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회사의 이종 동종 사업 전반에 메디치 효과를 활용했습니다. 차은용 기자네요. 속도냐 입지냐 선택의 기로 다시 짜는 청약 전략. 우선 오는 7일 8월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 성남, 복정 1, 2 등에서 사전 청약을 시작하고요. 9월에서 10월은 서울 남태령 군부지, 성남 신촌, 낙생, 11월 12월에는 과천 미니손도시가 사전 청약을 받아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들의 아파트들도 인기 공공 분양 후보지로 분류되어 7, 8월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 위례 사전 분양 300가구, 성남 복정 1, 2 사전 분양 1000가구가 대표적이고요. 성남 복정은 한엠 위례 신도시와 납치에 맞닿아 있고 내년께 8호선 위례역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현주 기자네요. 다시 찾아온 반도체 호황 슈퍼사이클 정점은 2030년이라고 하네요. 자, SK 하이닉스는요. 올해 말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1차 인수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SK 하이닉스 순부채는 약 7조 원인데 비해 인수 금액은 약 8조 원으로 캐시카우인 D램은 수익 위주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상속 이벤트가 변수로 남아 있는데요. 순원금이 거의 바닥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론 또한 보수적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승우 센터장은 무엇보다 파운드리 비즈니스에서 새로운 기회가 모색된다며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이 직접 설계하면 어떤 파운드리에서 제조할 건지 주목된다고 합니다. 차은영 기자가 적었네요. 쓰레기가 돈 된다. 건설사들이 폐기물 사업에 들어드는 이유. 동부건설이 환경사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고 건설 폐기물 처리 시장에 진출했죠. 동부건설은 2019년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인 WIK 용신환경개발 4개사를 82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동부건설은 사모펀드에서 인수했었나요? 아니면 어떤 회사에 인수했던 것 같은데요. 테슬라 대항하네요. 캐시우드 테슬라 더 오를 걸 2주 안에 목표 주가 새로 제시한다고 합니다.
우드가요, 테슬라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점유율, 특히 미국 점유율이고요. 우드는 우리는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2018년 말 17%였던 테슬라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11%까지 떨어질 거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대신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를 넘는 선까지 치솟았고 미국 시장에서는 80%까지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승우 기자네요. 주총 시즌 식품업계 관전 포인트. 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유시혁 기자입니다. 박진선 생표식품 대표 농지법 위반 의혹에 수상한 임대료 사용이 논란이 됐네요. 2016년 11월 박 대표는 이 가운데 농도용지 토지 4필지를 장녀 박용주 씨에게 증여했고 도로 부지를 샘표의 계열사 송도물류에 2,594만 4천만 원에 매각했죠. 2017년 2월에는 대지를 송도물류에 26억만 원에, 또 다른 부지를 샘표식품에 1,5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박 대표가 보유한 농지는 16필지, 딸 박용주 씨가 보유한 농지는 4필지, 전체 면적은 축구장 3배 크기에 달하고요. 박용주 씨는 샘표 주식 0.12%, 샘표식품 주식 3만 주 0.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샘표식품은 박 대표와 장녀 박용주 씨 소유 땅을 임차해 콩나물사를 지으면서 두 사람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했죠. 박 대표는 1999년부터 딸 박용주 씨는 부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2016년 11월부터 회사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인 박 대표 부녀가 회사의 농지를 임대해 상당한 이익을 챙겼을 거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로런스 서머스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1993년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그는 1995년 부장관을 맡은 데 이어 1999년에는 로버트 루빈의 후임으로 재무장관에 오릅니다. 그는 이 기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로를 세우고 장관 재임 때는요, 연방정부 예산을 흑자로 들어놓았죠. 2001년 하버드 총장직에 오른 서머스는 설화로 위기를 맞습니다. 그는 여성의 과학 능력은 선천적으로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는 여성 폄하 발언으로요, 2005년 총장직에서 자진 사퇴합니다. 하지만 버럭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위기에 처한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를 회생시켰고요. 티머시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은 서머스와 5분 대화가 다른 사람과 1시간 말하는 것보다 값지다고 극찬을 합니다. 직장인에게도 부캐가 필요하다. 부캐는 이제 다른 캐릭터예요. 저도 지금 알파균이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요, 부캐 그냥 부업을 하는 거죠. 예. 부업 캐릭터. 공무원이라면 또 모르지만 일반 민간 취업이 취업 규칙으로 부업을 금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짓이다. 법률은 부업 금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는 사원의 인생을 통째로 책임져 주지 않는다. 갑자기 연봉이 줄어들 때도 있고 명예퇴직을 당할 수도 있다. 내일 당장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 그런 불확실한 조직이 근무 시간 외에 개인 시간까지 속박할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부업을 금지하는 회사의 경영자는 사원을 자신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회사는 스스로 좁은 시야에 갇혀 언젠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만다. 미노와 고스케, 미치지 않고서야. 책 한번 보세요. 보복 소비, 훈풍단 LG전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예고한다고 합니다. 네, 한번 기사를 볼까요? 네. LG전자 올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네, 다 지금 KB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올려 잡고 있어요. 네. 변경 전에는요, 1조 1천억 원 정도인데요. 변경 후에는 1조 3천억에서 4천억까지 올려 잡고 있습니다. LG U 플러스 XR 동맹에 세계 1위 통신자 버라이즌 합류, 광폭 행보 눈길 대고 있다고 하네요. 자, AR, VR 시장의 성장세는 가파른데요. 영국의 시장 조사 업체인 리처디 앤 마켓은 AR, VR 기술 관련 시장이 오는 2026년까지 연평균 23.3% 증가해
77억 6천만 달러, 약 8조 8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는 전 세계 AR, VR 시장이 지난 2019년 464억 달러, 51조 원에서 오는 2030년 1조 5천억 달러, 1678조 원으로 30배 이상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K 엘리베이터 독자 경영 시장, 올 단납기 시장 1위 목표되고 있네요. 자, 이제는 독자적으로 신나게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서득현 TK 엘리베이터 코리아 대표는 9일 천안 캠퍼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K 엘리베이터는요,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의 새로운 사명인데요. 지난해 독일 티센크루프 그룹이 엘리베이터 사업을 유럽계 사모펀드 신벤에 분리 매각하면서 회사 측에서 새 출발의 의지를 담아 선포한 새 브랜드입니다. LG 렌탈 케어링 승승장구 비결이 뭡니까? 자, 식수형 정수기는요, 작동할 때마다 수돗물을 끌어올려 필터를 거쳐 정수한 후 바로 출수되는 구조로 별도의 물탱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적고 전력 사용도도 낮아 국내 정수기 시장이 대세로 굳어진 상태죠. 당시 경쟁사들을 물러가기 위해 LG전자는 직수관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서비스를 내세웠고 이 전략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 결과 LG전자는 지난해 말까지 270만 개장을 확보했고 올 상반기까지 300만 개장을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이는 1위인 코웨이의 630만 개장의 바로 다음 순입니다. 자, LG 화이팅! 아마존 저격수 리나 카노나 떨고 있는 미국 빅테크들.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래요. 공부벌레처럼 생겼죠. 책을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생긴 것 같고 한 건 아니고요. 책을 많이 들고 있다는 사진을 얘기한 거예요. 康교수는 지난 2017년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할 당시 쓴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의 역설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논문에서 康교수는 미국의 반독점법이 1890년에 제정돼 현재 아마존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일으키는 폐해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반독점법은 시장 독점 이후 가격을 높여 이익을 취하는 기업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독점과 시장 지배를 이용하여 값싼 상품을 내놓아 소비자의 편익은 높지만 경쟁 업체를 무력화하는 아마존은 규제할 수 없다는 거네요. 이번에 5월 물가 상승률 4%, 미국 인플레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기구 OECD는 올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3.2%로 예측했지만 이달 들어 6.5% 2배 높여받았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측하지 못한 미국의 경제 성장이 신흥국의 자금을 빨아들여 이들 국가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미국의 투자금이 쏠리면서 국채 금리는 내려가고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죠. 6개국 통화를 가중평균한 달러 인덱스는 한때 92.15%, 1호까지 올랐습니다. 자, 환율이 오르고 있네요. 미국 시청자 수익, 세금 징수난을 구글, 유튜버 5월까지 세금 정보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구글은 이번 원천 징수를 근거로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청 징수를 규정한 미국 연방세법 3정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자, 나온 김에 세무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샘표 오너 4세 박용학 상무 승계 마지막 단추는 290억 증여세네요. 자, 박 상무의 재원 삭보 관련 다양한 발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 상무가 20대 초반부터 샘표와 기타 특수관계에 묶여있는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만큼 이미 증여세 재원도 상당 부분 마련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박 상무는 지난 1999년, 2013년에 샘표의 비상장 계열사인 통도물류와 누리팩 사내이사로 취임했어요. 통도물류와 누리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자세한 내역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두 회사가 매년 생표식품서 각각 20억 원의 안팎의 모치를 올리고 있어 2018년 4월까지 박 상무가 이곳에 단독 사내이사를 맡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봉과 배당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박 상무는 샘표와 생표식품의 지분을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매년 수련한 배당금도 클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 기준 박 상무가 보유한 샘표와 생표식품 주식수를 기반으로 배당금을 산출해 본 결과 한 해에 수령한 배당은 3,810만 원으로 추산되고요. 현재는 생표식품의 상무이사와 생표 ISP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연봉 등을 통한 재원 확보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박종진 기자네요. 네, 요 세무 내용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구글 관련된 내용을 더 하려고 했더니 제가 이것만 했나 보네요. 꿈의 배터리 엑셀 글로벌 스타트업도 본물. 네. 꿈의 배터리가 뭡니까? 자, 전고체 배터리는요,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로 만든 차세대 배터리인데요. 10분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데요. 퀀텀스케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폭스바겐이 지원하고 있고요.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는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지만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도요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업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로이터 LG 2023년 테슬라의 공급 미국 유럽서 생산 검토하고 있네요. 자, 테슬라 배터리 전쟁을 위한 공장 건설이 현실화한다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와의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전기차 모델 3에 니켈, 코발트, 망간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올해는 모델 Y 전기차에 차세대 배터리인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NCMA 배터리는요, 양극재 내 니켈 함량을 8-90% 높이면서 가격이 높은 희귀 광물인 코발트 비중을 5% 내로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좋다는 얘기 같아요. 네. 중국은 정부 보호, 이유는 신밸류체인, K배터리 안심하다가 역주행 당한다. 네, 이런 위협적인 기사는 계속 나오죠.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내수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K배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를 고객사로 확보한 데 이어 최근에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3차 물량도 3분의 1을 따냈습니다. 폭스바겐은 아예 권시합 직문을 26% 인수하며 협력을 강화했고요. 폭스바겐은 글로벌 2위 전기차 메이커인데요. 독일 다임러도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최근에는 내수 시장으로 기반으로 BYD가 KATL에 이어 두 번째 유럽 진출을 선언했고요.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 업체인 BYD가 배터리 사업을 분리하려는 것도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에 인수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인가요? 중국 기술 약점이 못 밀려 R&D 근육 확 켜 미국을 넘어보자고 하네요. 자, 쌍순환 전략이죠. 사실 쌍순환의 의미는요,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겠죠.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두세 개의 순환을 통해 경제를 운영한다는 건데요. 엄밀히 보면 국내 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서아핀 주도로 개혁개방을 결정한 1978년 11기 3중전의 이후 중국이 수출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이 과정에서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등이 이루어졌고요. 문제는 보호주의 득세, 기술 패권을 위한 미국의 압박 등이 가열되면서 더 이상 이 전략이 주요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데요. 쌍순환의 방점은 국내 경제에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쌍순환의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기술 자립과 R&D를 늘려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립자각 선포한 중국, 기술 고도화 속도를 내고 있네요. 세 개의 공장에서 더 나아가 세 개의 시장이 돼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지난 1978년 이른바 개혁배감을 통해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40년 만에 성장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입니다. 홍창표 코트라 중국 지역 본부장은 중국의 성장 전략은 막강한 R&D 투자가 밑받침돼야 한다며 중국의 산업 구조가 업그레이드될수록 우리 기업의 발전 전략도 달라져야 하고 리스크 관리에도 더 꼼꼼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동준 지입니다. 거품과 호황 사이 반박자의 투자가 필요할 때 투기적인 주식시장의 거품과 역동적인 경제 호황을 구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거품과 호황은 양면으로 공존하기 때문이다. 양면이 중첩돼 있어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더욱이 호황에서 거품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고점이나 저점의 끝단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신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갖추신 사람일 것이다. 문제는 많은 투자가들이 그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투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부추기는 전문가들로 인해 그 자신감이 높아지기도 한다. 주식시장의 열기를 등에 업고 급등락의 시점을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투자자들의 무모한 도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고 합니다. 이승진 기자네요. 무신사 공든탑 무너지는 건 한순간. 자, 사건은 단순한데요. 여성 회원에게만 할인 쿠폰을 제공하자 남성 회원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죠.
그런데 대응이 뜬금없습니다. 해명 대신 해당 회원의 계정을 60일간 정지시켰는데요. 결국 남성 회원들의 큰 반발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여러 남성 회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무신사는 사과문이 아닌 안내문으로 달래며 이를 키웠죠. 오영길 기자네요. 당국 눈치에 배당 줄인 생보사. 손보사는 배당 총액이 늘었네요. DB손해보험은 주당 배당금이 전년도 1,500원에서 2,200원으로 86% 올랐습니다. 배당금 총액도 949억 원에서 1,320억 원으로 증가했죠. 현대해상은 880원에서 1,000원으로 13.6%, 메리츠화재도 850원에서 1,280원으로 50%나 배당금을 올렸습니다. 항인주 기자네요. 박창구 조카의 남 맞불 주주들 위임장 확보에 나서네요. 자, 위임장 경쟁은요. 개인 주주를 대상으로 펼쳐진 전망인데요. 지분 27%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가는 대부분 기관으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금요석유화학은요. ESG 경영 제도화에 최적화된 이사회 운영을 위해 관련 정관을 재배양비하고 분별 전문성, 다양성을 고려한 이사 후보자를 선정했다며 회사와 주주의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이사의 제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임장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기만 기자네요. 조영래 회장 한정 휴건 조사, 한국타이어가 경영권 분쟁 변곡점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변곡점이 왔네요. 조 부회장은 한국앤컴퍼니 주총에서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임명해달라며 주주 제안을 한 상황인데요. 조 이사장도 계열사인 한국앤테크놀로지의 이해웅 BRB 코리아 어드바이저 대표이사를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로 제안했습니다.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참여해 기업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의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의 핵심 분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나주석 기자네요. 자, 4월 선거 최대 변수대 LH 사건, 부동산 이슈, 검찰개혁 흔들거리네요. 이번 사태는 부동산뿐 아니라 권력기관 개편 정책이라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 자체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데요. 이를 의식한 듯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결코 개인 이탈이 아니라 공공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며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네요. 네, 공기업이 너무 많은 정보와 계획을 주도하니까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김현석 기자네요. 미국 금리 더 오른다. 미국 국채 공매도 급증. 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단기 자금을 요청하는 한매 조건부 채권에서 10년물 미국 국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금리가 마이너스 4%에 달합니다. 원래는 단기 자금이 필요한 이가 10년물 등 채권을 맡기면서 이자도 지불하는데 지금은 자금을 빌려주는 측에서 이자를 얹어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10년물을 빌리려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김영삼 기자네요. 경영권 문제 금요석화, 표대결 초읽기, 주주가치 긍정적. 자, 금요석유화학은요. 이번 배당을 통해요. 전년 대비 180% 늘렸어요. 근데 박찬원 상무 측이 제시한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데요. 앞서 박 상무 측은 보통주 한 주당 11,000원, 우선주 한 주당 11,050원의 배당 확대를 제안했는데요. 이 안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박 상무의 주주 제안이 받아들일 경우 추가 배당 수익률 상승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윤 연구원은요. CNT, 탄소 나노 튜브, 2차 전지 수소 등 신사업 관련 M&A 자사주 소각과 대우건설 아시아나 항공 지분 매각을 통한 사업 추진 재원 마련, 높은 배당 의지와 주주 가치 극대화 등은 회사 측과 박상무 측이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이슈를 계기로 각오하는 다른 항보가 기대되며 주주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구경민 기자예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CJ홈쇼핑, 미디어 커머스 자회사 2대 주주로 올라섰네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CJ홈쇼핑의 미디어 커머스 자회사인 다다 MNC의 2대 주주가 됐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다다 MNC가 발행하는 신주 91만 주를 210억 원에 인수한다고 10일 밝혔죠. 다다 MNC는 2017년 CJ홈쇼핑 신사업 개발팀에서 시작한 미디어 커머스 전문 기업이고요. 국내 주요 유통사 중 미디어 커머스 사업을 별도 법인 형태로 갖춘 건
CJ가 처음입니다. 210억 가지고 뭐 하려나요? 기대가 되네요. 기성훈 기자네요. 코로나에도 서울 외국인 지적 투자 2년 연속 100억 달러 돌파하면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책 읽기 포기한 사람도 여기서 완독 10만 명쯤한 독서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자, 2019년 1월 출시된 리더스는요. 독일 유로 모임과 독서 기록, 책 스크랩 등 기능을 갖췄고요. 현대 누적 다운로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제별로 최대 12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로 독서 모임은 회원들이 참가비와 예탁금을 내고 2달 동안 3권에서 5권의 책을 읽는 방식으로 운영되고요. 책을 모두 읽은 뒤 에세이를 작성하면 예탁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회원들이 독서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글이나 기사 등도 제공하는데요. 윤 대표는 사람들은 책을 읽은 뒤 자기 생각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것을 강제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예탁금 시스템을 생각하게 됐다. 현재 환급률은 90%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리더스는 앱에 탑재된 카메라로 책의 인상 깊은 대목의 밑줄을 긋고 공유하는 북스타그램 기능도 갖췄는데요. 평균 하루 2-3천 건의 게시글이 올라옵니다. 윤 대표는 책 스크랩 데이터 공유를 통해 독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감명을 받는지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재 저작권 침해를 고려해 검색 기능 없이 시간순으로 볼 수 있겠다고 말했네요. 지영호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임세령 대상홀딩스 등기이사 선임 3세 자매 경영 시동 걸었네요. 자, 재계에서는 보기 드문 자매 경영이 이루어질지도 감심삽니다. 대상홀딩스 지분 36.7%를 동생인 임상민 전무가 20.4%를 언닌 임세령 전무가 보유하고 있고요. 임세령 전무 지분에 임 회장 지분 4%, 박 부회장 지분 3% 합쳐도 임상민 전무 지분에 못 미칩니다. 아직까지 지분 경쟁이 벌어질 상황이 아니라는 해석이고요. 재계에선 자매 간 우애가 깊어 자매 경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네요. 나이스 상장 쿠팡 공모가 35달러, 기업까지 68.5조 원이라고 하네요. 쿠팡이 이번 공모를 조달하는 금액은 신주 발행 1억 주, 3조 9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고요. 나머지 2천만 주는 김범석 쿠팡 의장 120만 주, 블랙롱 1747만 주 등 구주 매출로 이루어집니다. 윤세미 기자가 취재했어요. 백신도 대통령도 흔들 돈이 브라질을 떠난다고 합니다. 투심이 악화된 배경에는요.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자리하는데요. 백신 공급과 함께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이 둔화되는 데 반해 브라질은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몸삼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7,80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사망자도 하루 1,500명에 육박해요. 입원 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사태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예훈 기자네요. 물류 리츠 대 물류 부동산 펀드. 네,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자, 두 상품의 큰 차이점은요. 유동성,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정도인데요. 부동산 펀드는 아마존 펀드와 달리 3호 펀드와 같이 3-5년 만기 폐쇄형 3법으로 출시되고요. 따라서 청산 시점까지 환매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환매 수수료가 10%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묶인다는 것이 다릅니다. 리츠는 바로바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유동성이 좋죠. 구경민 기자네요. 상장 리츠 현황을 이렇게 쫙쫙쫙 보여주는데요. 자, 롯데리츠 요번에 이제 유상증자 성공했죠. 시가총액이 거의 1조에 다다르네요. 롯데마트 백화점도 오프라인 매장 가지고 있고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는요. 부평도시락 공공임대 3,500세대를 가지고 있고요. 네. 신한 알파리츠 판교 크래프톤 타워 가지고 있네요. 네. 지난해 상장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주거기술 기반 리츠인데요. 정부 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인 인천 부평더샵 3,578가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지스 1호에 155회 1호에 지분증권이 최초 투자 자산이고요. 5년간 연평균 배당 수익률이 5.2%가 기대됩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 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이 자산관리를 담당하게 되네요. 구경민 기자네요. 쿠팡이 불붙인 물류리츠 새 투자처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 와 이렇게 그냥 물류센터가 그냥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자, SK D&D도요. 지난해
서울 사무용 빌딩인 영시티 빌딩을 담고 있던 D&D 플랫폼 리치에 물류센터를 추가했어요.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일본 아마존 물류센터 수익증권을 매입해 자산 규모를 키웠고요. SK D&D는 올 상반기 D&D 플랫폼 리치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개발 중인 물류센터를 해당 리치에 추가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네요. 유선일 기자입니다. 단독이네요. 외국 유명 브랜드는 직영점 없어도 프랜차이즈는 허용한다고 하네요. 자, 공정위원회는요, 해외에서 이미 가맹점을 운영 중인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한국 시장 진출 때 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예컨대 인앤아웃과 같은 유명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한국에서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아도 바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건다이 기자입니다. 미국은 돈을 푸는데 중국은 왜 곡간문을 닫으려고 하나?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중국은 제로금리와 대규모 자산 매입으로 대표되는 미국, 일본, 유로존의 통화 완화 정책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상당 기간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는 중국으로 자본 유입을 늘려 위안화 절상을 불러올 수 있어요. 블룸버그가 집계한 올해 말 위안 달러 환율 전망은 중간값 6.35 위안 달러로 이번 주 6.5 위안 달러 대비 하락이 예상되네요. 위안화 가치 절상이라는 말이죠. 김하나 기자인데요. B2 열풍 증권사 이자 수익 1조 4천억 키움금리 최고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뭐 금리 내용도 쫙 나와 있으니까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시고요. 이자율이 기움증권 8.7%. 개인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개미들, 소개미들이 많아서 그런가. 신영증권 4%. 오, 낮네요. 여기는. 네, 잘 골라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신용공여 이자 수익도 빈익빈 부익비 형상인데요. 일명 왕개미로 불리는 큰손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미래에셋과 삼성증권이 각각 2,500억, 2,000억으로 이자 수익이 벗어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큰손은 미래에셋하고 삼성증권이 많네요. 정규호 기자네요. 늦게 핀 꽃 레이터 블루머 책이 또 나왔네요. 신가 레이터 블루머의 저자 리치 칼 아드는 레이터 블루머들이 호기심, 연민, 회복력, 평정심, 통찰력, 지혜라는 6가지 미덕을 가져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허희영 기자네요. 파산위기 대학 규제 풀어야 해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혁신이 자유로운 환경을 만드는 정부의 역할인데요. 정부는 부실대학에 테러를 열어주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설립자인 오너가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면 대학 간 인수합병의 길이 열리죠. M&A 과정에서 보상의 적절성 시비에 따른 역기능보다 구조조정의 순기능이 더 크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신입생 모집 방식과 등록금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방대학에 대해선 경제협력기구 수준의 재정 지원도 검토해야 하죠. 특성화의 혁신의 성과가 의문시되는 대학혁신산업, 산업계가 외면하는 국가표준역량 평가 등으로 예산 나눠주기를 계속하는 교육부는 현재 지원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만수 기자네요. 포스코 주주권 무시하는 시민단체라고 하네요. 더욱 의문이 고픈 거는요. 고발 시점인데요. 포스코 임원들이 자사주 취득과 1조 원의 자사주 매입은요. 1년 전부터 공시된 상황인데 정기주주총회를 사흘 앞두고 이를 끄집어내 문제 삼는 것은 최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에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개업이 다하도록 스튜어디십 코드를 시행해달라고 주문했죠. 최 회장 연임안에 반대표를 던지라는 압박인데요. 하지만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수탁위원회는 최 회장 연임안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를 결정했어요.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최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사퇴 압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장진모 기자네요. 은행돈도 쌈지촌처럼 쓰나? 요즘 정치권과 정부 행태를 보면요. 은행 자금을 재정처럼 쓰려는 것 같아요. 은행돈은 예금주와 주주의 것인데요.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나라 돈도 쓰려면 법률에 따라야 하는데 금융정책이란 이름으로 민간은행의 돈을 멋대로 쓰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의 혈맥인 금융산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어서인데요. 은행의 경쟁력은 날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주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10년 전 1배에서 지난해 0.4배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경제협력기구 OECD 34개국 가운데 31입니다. 금융연구원 분석이네요. 포퓰리즘과 관치에 금융산업이 멍들고 있네요. 김진성 기자네요. 롯데리츠 3,333억 원 3333 유상증자 성공. 노린 건가요? 3333? 주주들은 약간의 시색 차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청약에 뛰어들었어요. 이날 롯데리츠 주가는요 4,930원으로 신주 발행 가격보다 5% 높습니다. 롯데리츠 주가가 오는 6월 말까지 신주 발행 가격을 웃돈다면 주주들은 손실 없이 쏠쏠한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한경제 기자입니다. 롤러코스피 1분기 실적 기대주 올라탈까? 자, 실적이 기대되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종목에도 관심을 둘 만한 조언인데요. 이제만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금리가 향후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가정한다면 조달금리 대비 기대 수익률 1 나누기 퍼가 높은 저퍼 종목이 유리할 것이라며 먼 미래의 이익보다는 당장 다음 분기에 호실적을 내 종목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키움증권, 메리츠화재,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등 금융주가 여기에 해당되네요. 안대규 기자네요.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하고요. 2천억 글로벌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 해외 VC가 외국 자문으로 펀드를 만들면요. 모대 펀드가 한국 전체 자금이요. 해당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2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요. 자, 이 펀드 금액은 한국에 주로 투자가 되겠죠. 민경진 기자네요. 다시 실적받는 페달받는 삼천리 알톤입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하고 알톤의 실적이 진짜 좋아지고 있어요. 자전거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네요. 네, 여러분들 자전거 많이 타십니까? 2019년에 871억 원에서요. 2020년에 1200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놀랍네요. 강경민 기자네요. 다양성 주문한 김승현 하나 사회이사의 여성 벤처인을 넣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김현진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여성 사회이사 2명을 선임할 예정이고요. 하나생명은 통계청장을 지닌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를, 하나투자증권은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선우혜정 장동통신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회이사로 추천한 상태입니다. 이면우 기자네요. 금감원 미국 워싱턴 사무소 폐쇄했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이에요.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홍잼필 금감원 워싱턴 사무소장은 지난주 국내로 복귀했고 워싱턴 사무소는 후임 소장 인사 없이 정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지 등 6곳으로 줄어들었네요. 박진우 기자네요. 사장 대신 팀장이 신속 결제, 카카오처럼 바뀌는 신한카드네요. 자, 스쿼드 체제라고 하죠. 빅테크에서 흔한 조직인데요. 스쿼드 왠지 군대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본 뜻은 군대에서 가장 다니는 조직인 분대입니다. 네, 맞죠? 지금은 한 팀에서 공격수와 미드필더, 수비수와 함께 뛰는 축구팀 선수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카드업계에서는 본부 단위 상무가 이런 스쿼드 조직을 전면 도입한 것은 신한카드가 처음입니다. 신한카드 혁신 기대합니다. 카카오같이 혁신하세요. 조재기일 기자입니다. 미국 국채 수요 탈환났다. 대규모 물약 수호 시장이 안도하네요. 다른 만기의 국채 입찰 가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0년 만기 국채 380억 달러 입찰이 11일 30년 만기 국채 240억 달러 업체 입찰이 열리겠습니다. 지금 녹화 중일 때 아마 열리나요? 위니 시저 웰스파고 신용전략 부문 책임자는요. 경기 부양책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국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장기물 수익률은 기업 및 가계 대출 금리와 지적 연동되어 있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주요 변수라고 합니다. 이고은 기자네요. 돈 쓰고 코로나 백신 빨리 맞자. 전 세계 부자들 몰려간 곳 어딥니까? 네, UAE, 에미레이트 쪽인가요?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왕족이랑 친하면 가서 백신도 맞는데요.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선데요. 마크 마친
캐나다 연기금 대표는요, 방역 수치를 여기고 UAE로 날려가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사임했고요. 역시 백신 접종을 목적으로 UAE를 찾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 누이들도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요. UAE는 넉넉한 물량을 활용해 조만간 백신 접종을 핵심으로 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용석 기자인데요. 바이든 12일 쿼드 정상회의 중국 포위망 좁힌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쫙 해가지고 중국의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네요. 김익환 기자인데요. 인플레 우려 과합니까? 물가 심상치 않습니까? 자, 이거 교수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계속 있네요. 여러분들도 요새 앉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녁 먹다가 점심 먹다가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1조 9천억까지 달하는 미국 경기 부양책 규모가 워낙 커서 인플레이션을 부를 것이라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해 연 3%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2000년대 들어 페드가 푼 달러를 흡수하는 동시에 저렴한 물건을 미국에 공급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눌러온 중국도 최근에는 임금이 뛰어 자체 생산한 물건을 내부에서 소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국이 흡수하는 달러 규모가 줄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전범진 기자입니다. 연애보다는 종목 삼상하는 2039 주식 빼면 대화가 안 돼요. 자, 인기 순위 45위 뭡니까? 모바일 증권 나무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만들었죠. 선방하고 있네요. 박동희 기자입니다. 희망 공모가 30에 30달러로 상향, 쿠팡 몸값 66조 화려한 데뷔했네요. 쿠팡 상장으로 송정희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투자 이익은 160억 달러, 17조 7천억 원에서 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소프트뱅크는 2015년과 18년 모두 30억 달러를 쿠팡에 투자해 이 회사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채원 기자네요. 실적 단단해진 대우건설 3년 만에 매물로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산업은행은요, 대우건설 인수와 유상증자 등에 3조 2천억 원을 투입했고요. 2011년 인수 당시 주당 금액은 1만 8천 원입니다. 현재 유력 인수 후보로 PEF처가 거래 중인 거래 가격은요, 주당 8,500원 수준이고요. 헐값 매각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인수자 측에서는 현대 주가 6천 원을 묻돌고 있고 대우건설의 경쟁력이 전성기 시절에 못 미치는 만큼 주당 8,500원은 높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박영범 기자입니다. 몸값 66조 원 쿠팡 오늘 상장 첫날 2배 급등 축포 날까요?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요, 국가별 온라인 유통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알리바바는 PSR,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주가의 비율이 5배, 아마존은 3.5배, 알리바바와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56%, 47%로 40%를 넘는 데 비해서 쿠팡은 13% 수준으로 성장 가능성을 감안한 평가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쿠팡의 영업 적자임에도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음으로써 한국 온라인 유통시장의 절대적 1위 업체로 인정받았다며 상장을 통해 자본 확충과 신규 투자 확대의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점유율이 낮은 게요, 오히려 성장 가능성으로 되네요. 자, 쿠팡이 우리나라의 40%인 줄을 점유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마트는 존재하게 될까요? 없어지게 될까요? 진경훈 기자입니다. 억대 한국 유튜브 큰일 났네. 구글 6월부터 미국에 세금 10% 부과합니다. 미국 유튜버들이요,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게 하느냐는 질문에 구글 측은 구글은 해당 지역의 법적 의무를 최대한 준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구글이 해당 국가의 법적 의무를 최대한 준수하겠다고 답한 만큼 반대로 한국 사용자를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서도 미국 유튜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원천 징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 어떤 취지로 과세하는 것인지 파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미국 원천 징수분에 대해서는 세액 경제를 통해 이중과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동철 기자네요. 마인드라 지분 감자 승인, 쌍용차 새 주인 찾기 한 곱이 넘겼네요. 쌍용차는요, RBI 승인이 나면요, HAH와 투자 계약을 맺고 회생 계획안을
전체 채권자에게 공개해 P플랜 도입을 위한 동의를 받는 방안을 준비했던 만큼 이것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고심하고 있는 HAH는 신규 투자비를 초과하는 공익채권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HAH가 고려하는 신규 투자 규모가 2억 5천만 달러, 약 2,700억 원인데 공익채권은 약 3,7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공익채권은 지난해 12월 21일까지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가동되기 전 발생한 3,100억 원의 1, 2월 급여와 각종 세금 등 600억 원입니다. 이는 법정 권리로 가더라도 탕감되지 않고 HAH의 인수 시 순수하게 납입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와, 그러네요. 세금도 다 이렇게 전가가 되네요. 세금 좀 없애주죠. 국가는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박윤균 기자입니다. 잘 나가던 바이오 업체들 이젠 주주 반발에 달래기가 너무 바빠요. 네. 금융위원회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과징금 25억을 부과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소액주주들은 천종윤 시젠 대표와 사퇴와 함께 전문 경영인 영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주가 개선을 위해 분기별 배당 지급과 대규모 무상증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익 유보금 사용 계획 공시를 요구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지분이 21%인 점을 감안해 적재적 기업 인수합병 방어용으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주장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와 주주 친화적 IR 활동, 주주와의 직접 소통 채널 개설도 주장하고 있고요. 소액주주의 강한 반발에 놀란 시제는 9일 오는 29일부터 총 300억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하고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해 주주들이 연 2회 이상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고 공시하며 주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발행 예정 주식 총수도 5천만 주에서 3억 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예고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진영태 기자네요. 잡코리아 품에하는 어퍼니티 인수금융으로요 4천억 조달한다고 합니다. 10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H&Q 코리아가로부터 잡코리아를 인수 준비 중인 어퍼니티는 KB증권과 미래에셋대우를 인수금융주관사로 선정하고 4천억 원에서 4,500원 수준의 인수금융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잡코리아의 인수 예상 가격이 9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인수가가 절반으로 대출하는 셈이고요. 한 IB 업계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를 포함해 3개 회사가 어퍼니티와 조율했고 KB증권 미래에셋대우가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조달 규모는 4천억 원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윤재 기자네요. 법원 금요석유화학이죠. 주총에 주주 제한 올려라 결정 났네요. 박철원 금요석유화학가 제시한 주주 제한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어요. 반면 금요석유화학 노조는 박상무 주주 제한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수석부장판사 송경근 10일 박상무가 금요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총 의안 가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무가 내놓은 주주 제한을 26일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총 2주 전까지 해당 내용을 주주들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박상무는 금요석유화학 배당금을 보통 한 주당 1만 1,000원, 보통 한 주당 1만 1,050원으로 결정하라는 주주 제한을 냈었죠. 김재림 비대면 강의 시스템 갖춘 학원 코로나19 성장했네요. 자, 청담러닝이네요. 10일 대형 영어 학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청담러닝에 따르면요. 올해 봄학기 재원생 수가 5만 2천 명으로 작년 1분기 4만 5천 명에 비해 16% 늘었다고 합니다. 청담러닝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전인 지난 1분기에 학원 집합금지가 시행되던 작년 4분기에 4만 7,260명으로 오히려 수강생이 증가하기도 했어요. 수학학원 프랜차이즈 CMS 에듀의 영재관도 작년 3분기에 수강생이 전년 동기보다 7.6% 늘기도 했습니다. 박윤혜 기자네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약식 기소. 네, 약식 기소는 좀 그래도 약한 거에 속한데요. 앞서 공정위는요 2016년 18년 대기업 집단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이전 회장에게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고요. 이에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 주식을 기업 동일
날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 임원, 기타란 등에 넣었어요. 이전 회장이 총수 일가 지분율은 차명 주식까지 합치면 39%에 달하지만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했어요. 그 결과 태광그룹은 지분율 30% 미만으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는데요. 이게 뭐 꼼수 이렇게 썼다면 안 되죠. 근데 약식 기소는 또 약하다고 표현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첫 트윗 경매 붙인 잭 도시 아프리카에 수익금을 기부한다고 하네요. 자, 도시 CEO는요. 2006년 3월 21일 지금 막 내 트위터 설정했음 Just setting up my Twitter 이라고 올린 자신의 첫 트윗 경매품으로 지난 5일 내놨고요. 경매는 이달 21일에 마감됐는데 이미 입찰가가요. 150만 달러, 28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장경덕 기자네요. 한국은 부국클럽 좁은 문 열 수 있을까? 자, 한국은 포효하는 호랑이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외국 언론은 한국을 마력 잃은 호랑이로 묘사한다. 모조를 잃었다고 하죠. 질주하던 한국은 너무 빨리 지쳐버린 것 같다. 맹호의 야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하나로 도약했다는 자만은 독이 될 것이다. 부자 몸조시 파듯 안전희구 형향이 강해지면서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 정신이 쇠퇴했다. 인구 감소, 디파퓰레이션과 역세계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부채 축소, 디레벌라이징 이라는 3D 충격은 가뜩이나 약해진 성장의 활력을 더 떨어뜨릴 것이다. 성장이 정체되면 모든 정책은 제로섬 게임이 된다. 나눠야 할 파이가 줄어들 때 벌어질 악의 다툼은 끔찍하다고 합니다. 자, 일본을 제치인 한국입니다. 구매력 평가 1인당 GDP인데요. 한국이요, 일본을 앞섰죠. 2021년 이후 전망이요, 앞설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전히 뒤처진 건요, 1인당 GDP입니다. 이거는 따라잡히지 못하고 있어요. 자, 1인당 GDP는 뭡니까? 한 국가 안에서 생산하는 걸 얘기합니다. 일본 안에서 생산되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고요. 구매력은 뭡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구매력이죠. 그거는 뭐 급여가 많거나 뭐 해외에서 배당금을 많이 받는 것도 이제 구매력이니까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게 또 한국이 또 높다고 하네요. 환율도 보면은 그렇고요. 송현덕 기자입니다. 우리는 우주로 간다. 어제는 앞이 안 보였던 비즈니스지만 내일은 여기서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한다. 우주여행, 우주셔틀, 우주청소, 우주광고, 우주농장. 게다가 현존하는 비즈니스에 우주를 접목할 경우 순식간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계산까지 썼다. 우주안보, 우주통신, 우주모빌리티, 우주빅데이터. 네, 우주 맞네요. 김정식 기자인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 자, 먼저 과잉 유동성을 천재적으로 없애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고 자산가격 버블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금리를 낮추면서 시중 유동성은 크게 늘어나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 하반기 이후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경우 늘어난 유동성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질 것이 전망되고요. 금리 인상은 자산가격 버블을 붕괴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버블 붕괴를 막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당국은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20년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본원 통화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잘했다는 거죠? 본원 통화 놀렸으면 더 잘 됐을까요? 아니면 안 됐을까요? 설진우 기자입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껑충 뛰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다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서 솔솔 흘러나옵니다. 물가가 자극하는 돈풀기를 하지 않고도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물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연 2%에 육박할 정도로 단기 급등하면 이보다 센 카드를 내밀 수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장기금리 상한선 캡을 정해주고 이보다 더 높게 오르면 무조건 채권을 사들이는 수익률 곡선 통제, yield커브 컨트롤이 대표적이고요. 문제는 이런 시장 개입을 언제 하느냐인데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1.5에서 1.6%로 오르내리는 현 시점에서 연준이 좀 더 지켜보자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실제 파월 의장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인내심을 갖겠다며 당장은 움직일 의지가 없음을 내비쳤죠. 당장 16에서 17일로 예정된 3월 FOMC 회의에서도 행동보다는 말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미국 장기금리 등락이 세계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당분간은 불가피해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 오늘 알파균의 경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직장에서도 활용하시고 집안에서 활용하시고 대화에서도 활용하셔서 똑똑한 티 확확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